예, 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8일 갈릴레오 정입니다. 지금 밖에 비가 아직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창문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제가 있는 곳에서는 잘 안 보여요.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앞에 건물이 없어가지고 그래도 저녁에는 햇빛이 들어왔는데 이제는 건물이 막아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북향인 집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우리가 공부하는 방은 남향이 아니라 되게 이제 북향으로 하죠. 근데 확실히 틀립니다. 어, 햇빛을 보게 되면 사람이 나가고 싶죠. 나가고 싶고 밝으면. 근데 이제 햇빛이 안 들어오면 나가고 싶지 않죠. 공부하기에는 북향이 좋은 것 같아요. 글쓰기도 그렇고. 자, 아무래도 이제 제가 계속 그 부동산 채널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하는 게 맞죠. 맞고 정치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정치하고 절대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 우리는 뭐 정치 이야기 안 합니다. 부동산 돈 버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장사꾼이죠. 부동산 정책에 밀접한 관련이 아니라 아예 연결되어 있죠.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왜 그러냐면 이것은 뭐 귀죠. 부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국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뭐 설명이 잘 안 되네. 자, 제목에 맞춰서 녹음을 뭐 길게 하진 않고 간단하게 하고 또 나가봐야 돼서 하루하루 또 열심히 살아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주택자들 집 팔아라. 그렇지 않으면 세금이라든지 뭐 특히 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조치하겠다. 혜택을 줄이겠다. 예,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 직접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시장에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매물만 뭐 7만 7천 건이 쌓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 계속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집을 생각하실 때 저택하고 주택하고 구분해서 항상 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15억이 넘어간다 그냥. 그러면 그것은 일반인들하고 일반 우리 국민들하고 상관없는 저택이죠. 예.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산, 사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뭐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 뭐가 잘못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세금은 우리 이제 사회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렇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내가 부자가 됐을 때 세금을 많이 내야죠. 어, 여러분들 아파트값 많이 오르고 나니까 예전에 제가 15년 전에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기사 보니까 보유세에 대한 이제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제 공시지가가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면서 각 아파트마다 뭐 세금 보유세를 많이 낼 것이다. 뭐한 1,000만 원씩 더 낼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야, 부자들한테 돈 더 많이 걷는 건데 뭐가 문제냐. 예.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오히려 진입 장벽이 됩니다. 그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들은 항상 또 존재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큰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보다는 그래도 작은 부자라도 되고 싶은 게 우리가 목표하는 삶이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다 꿈꾸죠. 나는 뭐 마음이 착하니까 당신들은 돈 벌으세요. 저는 가난하게 정부 지원금 받으면서
살겠습니다. 서민들과 같이 공생하면서.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위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특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그동안은 우리가 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상속세나 증여세, 뭐 보유세는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았었고 앞으로는 문제가 될 거예요. 예, 가지고 인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어 5억 이상 정도 내는 사람이면 부자 아니냐. 예, 근데 그게 언제 때 기준이에요? 이제 조금 더 가면 30년 전 기준입니다. 아직 30 년은 안 됐지만 세법이 개정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상한선 금액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서울에서 그냥 '내가 밥 좀 먹고 산다.' 그러면 다 상속세, 증여세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 상속세 비율은 우리가 일본 다음으로 높다고 말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서 체크해 봤을 때는 아 공제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과세되는 금액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1 위다, 상속세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진짜 사회의 어떤 공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제고되어야 한다라는 게 인제 저의 입장이고, 일방적으로 뭐 부자들을 마치 뭐 불로소득으로 불법 행위로 사회에 어떠한 그 악이 돼서 불을 착취한 사람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뭐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부자라는 단어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큰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냥 열심히 사는 사람들. 남들보다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좀 더 여유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이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들. 이게 작은 부자들이죠. 자, 제가 이거는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예,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은 뭐 제가 그 직원들이 있을 때는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 확인도 하고 뭐 이런 뻘짓거리도 했겠지만 지금은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추론입니다. 추론인데 현재 쏟아지는 물건은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매매 물건보다는 어 그게 더 많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 1 가구 1 주택에 내가 그 비과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더 이상 인제 이렇게 세금을 강화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세금 안 내고 있는데 뭐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파는 것이 맞다.'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1 가구 1 주택인데 그 상급지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려고 하는 분들이 좀 서둘러서 물건을 내놓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1 가구 1 주택 부분에 대해서 좀 봅시다. 이거 전 외워지지도 않아요. 정리도 잘 안 되는데. 우리가 지금 비과세 요건이죠. 비과세 요건이고 이제 12 억이 넘는 경우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어 그러니까 인제 뭐 질문이 좀, 예, 그러니깐 요 부분을 좀 봐야죠. 예. 최대 공제액. 예.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우리 보통 많이 인제 등시하는데 12 억이 넘지만, 그죠? 12 억까지는 우리가 인제 일과세 1 주택이 인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지만 서울 같은 경우는 다 인제 또 12 억이 넘죠. 예, 12 억이 넘는데
실제적으로 넘는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15억 이다. 예. 자 예. 그런데 뭐예요? 내가 그 집에 뭐 최대 인제 뭐라고 하던데. 예. 자 보시죠. 2년 이상 거주. 그죠? 예. 그리고 거주를 안 할 경우는 이제 30% 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인제 이 부분 때문에 인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억지로.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만 거주하는 거죠. 그리고 예, 임대사업자인 경우는 8년 임대에 50%, 10년 이상 70% 공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사업 시작한 지가 언제예요? 이게 안 됐죠. 예, 시점이 다 완전히. 그래서 지금 현재는 특히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그 분양을 받고 나서 통상적으로 이제 2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한 3년째 돼야 매매가 이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참 잘못된 제도다. 예전에는 내가 그러니까 집이 부족할 때는 아파트를 청약해서 당첨돼 가지고 이제 뭐 때문에 이게 지금 생긴 거예요. 내가 살지도 않을 거면서 당첨돼서 다른 사람한테 그 청약해서 받는 아파트가 가격이 싸니까 다른 데는 이제 일반 헌 아파트는 이제 가격이 더 비싸니까 여기에 이제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단기 차익을 노리고 파는 사람들 때문에 "야 안 된다. 강제로 거주해라. 싸게 너희들 뭐 분양했는데 강제로 거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만든 제도죠. 마치 투기를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투기라는 말 정의 자체가 너무 주관적인 단어죠. 예.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어느 지역에 1000세대가 공급이 됐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한 10만 명 된다고 합시다. 서울 뭐 강남 같은 경우는 그 정도 되죠. 그럼 10만 명 속에 1000세대의 신규 주택이 공급이 됐을 때 전체 아파트 값을 잠재우려면 얘가 유통이 돼야죠. 근데 왜 유통이 안 돼요? 싸게 공급이 됐다고 하는데 유통이 안 되는 이유가. "야 너 바로 팔으면 세금 때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세를 놓거나 뭐 자기가 거주하더라도 억지로 그냥 소위 말해 그 세금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이 크니까 그런 뻘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비효율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투기하지 말라고 하는 바람에. 이게 뭐냐면 간통죄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예. 옛날에 간통죄가 왜 있었어요? 예전에 간통죄는 사회적인 약자인, 가정에서도 약자인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였어요. 간통죄가 남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간통죄에서 대개 간통죄를 고소하는 상대가 누구예요? 배우자, 아내죠. 여자들이죠. 예전에 과거에는. 그러면 뭐 불륜녀나 남편이나 감옥에 갈 거니까 너 빨리 어? 네 애인하고 정리해. 집에 안 들어오면 이 새끼 콩밥 먹일 거야. 라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됐죠. 간통죄가. 예?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도 넘어오면서 실질적으로 이제는 남자들은 요즘 남자들은 소위 말해 옛날에 우리 선배들처럼 예? 바람을 피우기가 쉽지가 않죠. 오히려 여자들이 바람 피는 거를 소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제 주변에도 남자가 바람 펴서 분란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그죠? 내 경제권을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다 보니까 그리고 여자들의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여자들의 외도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 간통죄가 폐지될 때 여성부에서 막 그 반대하지 않았죠. 자, 제가 부동산 유통 혁명론이라는 것을 없는 말을 제가 만들어 가면서 제가 책을 써 가면서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아파트 시장에서 별로 없어요.
땅값은 오르죠. 건축비는 정해져 있죠. 인건비도 점점 더 강화되죠. 그러면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면 생산비가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뭐에서 줄여야 돼요? 유통비를 줄여야 돼요. 그런데 이 유통비에서 줄였을 때 사실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유통비를 가로막는 게 뭐예요? 세금이에요. 단순히 세금이 얼마 더 부과한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런 장기 특별공제처럼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그 조건을 완수를 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분양받고 내가 '아 이거 아니다.' 싶으면 팔고 다른 집을 선택하거나 그죠? 내 선택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자마자 거래에 대한 제한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무리 저렴한 아파트가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혜택 받은 사람들만 내가 좀 싸게 샀어요. 나중에 팔면 이거 비싸질 거야." 이런 기대만 심리만 키우는 거지 만약에 싸게 공급된 물건이 시장에 바로 공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니 내가 청약을 안 해도 청약돼서 된 사람 걸 사더라도 뭐 약간의 돈만 더 주면 아니면 같은 가격에 내가 언제든지 살 수 있거나 왜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냐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그죠? 조합원들은 분양권에 맞는 가격으로 언제든지 팔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재건축할 때 80%가 조합원들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은 별로 없다니까요. 이거를 갖다가 너희들 비싼 걸 싸게 샀으니 사실 그것도 구라거든. 그죠? 아니 받을 거 다 받고 분양가만 말로만 싸다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그죠? 손해 보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LH가 우리 일반인들 상대로 분양에 손해를 보고 팔았다? 그런 일 없어요. 일반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받을 거 다 받는 것뿐이에요. 다만 이런 거잖아요. 내가 10억 받을 거 너한테 그냥 8억이나 9억에 주는 거야. 싸게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너 이거 싸게 줬으니까 팔으면 안 돼. 몇 년 동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굉장한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댓글 주신 분께서 거주 이전의 자유. 예. 그러니까 시대 변화를 민주당이 국진당은 이야기할 가치도 없으니까. 시대 변화를 민주당이 못 읽어요. 왜? 걔네들은 그냥 관종이에요. 네, 권력만 잡고 싶고 자기 폼 잡고 싶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뭐라고 해요, 걔네들은? 국민의 뜻에 국민의 뜻을 경청하고 국민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야, 씨, 국민의 수준, 국민의 말에, 보편적인 말에 따를 정도의 수준이면, 그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대답은.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국민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 대의민주주의라는 게 그거잖아요. 가위바위보에서, 야, 네가 요번에 대표해. 월급 받고. 그거 아니잖아. 예? 우리 학력도 보고, 그 사람 인성도 보고, 인물도 보고, 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우리보다 나으니까, 그죠? 나으니까 우리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네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전체를 위해서 일해줘. 이게 대의민주주의죠. 그런데 그런 마인드도 없는 놈들이 그런 수준도 안 되는 애들이 맨날 의리 찾고 걔네들 말하는 의리가 뭐예요? 민주당에서 말하는 의리가. 자기들끼리 형님 동생 했는데 왜 배반하냐 이거야 욕하냐 이거야. 아니 그럴 바에는 국진당 하라고. 그건 국진당이나 하는 거지. 민주당이 진보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진보는 다수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자꾸 진보가 다수의 의견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의견이고 사회의 약자의 의견이라고요? 진보라는 게 뭐예요? 진보라는 게 앞서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개소리를 하던 절대 다수들이 말리더라도 자기의 어떤 신념을 가지고 우리 전체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더 뛰어난 일을 하라고 더 뛰어난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게 진보잖아요.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진보가 아닌 애들이 진보라고 해서 그래요. 저는 민주당이 보수를 선언해야 돼요. 이미 민주당은 너무 거대해졌어요. 그러니까 혁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절대 다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시련 속에서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나중에. 야, 그래도 그놈이 그 사람이 뛰어났고 그 사람이 천재였고 나왔구나.
예. 마치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 방송하는 사람 없습니다. 왜 없냐? 지금 유튜버 중에서 자기가 진짜 아파트 값을 방값에 저도 지금 이제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 노력 중이지만 우리가 단합해서 뭐 아직까지 안 됐으니까는 뭐 할 말은 없지만 하지만 제 책을 보면 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이지 그걸 떠들고 중계하고 옆에서 뭐 지 잘났다고 뭐 이렇게 하는 훈수를 두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보는 관점이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느냐, 풀려고 하는 당사자냐, 아니면 뭐예요? 관찰자냐, 책임 없는 훈수를 두는 사람이냐. 예? 지금 부동산에서 떠드는 사람 중에 딱 두 부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와 한 사람. 예? 훈수 두는 애들. 뭘 그렇게 지가 잘났어. 안다고 훈수를 많이 둬. 그러니까 훈수를 두니까 말이 많은 거야. 막 목소리 높여가면서 왜 자기 말대로 안 하냐고. 그럼 네가 해보던지. 어? 아니 네가 그렇게 아파트를 갖다가 저렴하게 서민들을 위해서 공급할 수 있으면 아니 네가 해봐. 어? 그죠? 그러니까 훈수를 두는 사람하고 뭐예요? 장사꾼들. 물론 이 장사꾼은 사기꾼도 포함이 되겠지만 자, 이 두 부류와 정한영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이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파트 매물이 쏟아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제 대통령 발표 후에 이렇게 매물이 많이 나온다. 자, 이거를 강조하고 아파트 값을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강조하고 싶겠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금 양도세 안 내는 사람들만 지금 물건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1가구 다주택인데 자, 임대사업자도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집이에요? 강남의 집을 두 채 갖고 있겠어요? 예? 강남의 집을 과연 전수조사 해봤어요? 아니라고. 예? 강남의 집값이 올랐으면 안 오른 집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집이거나 아니면 혹시 또 뭐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되는 거 있으면 내 자녀나 내가 어떻게 좀 해볼까 하고 가지고 있었던 거나 아니면 예전에 살았는데 자기가 이제 좋은 집으로 오면서 안 팔고 있거나 뭐 하여튼 여러 사유가 있겠죠. 그리고 1가구 다주택자 중에 이게 지금 오피스텔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피스텔은 가격이 안 올랐잖아. 올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양도세는 또 오피스텔부터 먼저 팔게 되면 이 세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다른 문제란 말이에요. 완전히. 근데 마치 1가구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 지금 내놓는 건 이제 더 이상 아파트 값이 안 오를 것 같으니까 나이 먹은 사람들이거나 대부분 나이 먹은 사람들이 지금 많이 처분을 해요. 재건축 같은 경우. 왜? 내가 지금 현재 뭐 35평에 살 이유가 없으니까. 마누라 곧 요양병원 보내야 될 것 같고. 나 그냥 현금이나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썼으면 하고. 애들이 같이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이에요. 주변에 보면 여러분들 주변에 일가구 다주택자 중에 지금 아씨 망했다. 빨리 나 강남 집부터 팔아가지고 하고 내놓는 놈이 어디 있어요? 비싼 집은 제일 나중에 내놓는다니까. 세금 제도 자체가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는 뭐냐면 지금은 아파트 값이 안 오른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 누가 매물을 내놓느냐 그동안 팔고 싶었는데 언제 팔까 계속 고민하던 사람들 중에 그죠? 내가 뭐 양도세를 거의 안 내는 사람들이 지금 매물로 내놓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우리가 좀 달리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확 던지고 이거 확 던지고 근데 대통령이 그래요.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확 던지고 뭐 그 마무리까지 몇 년 동안 지켜보고 챙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이거 확 싸질러 놓고 또 딴 일에 지금 관심이 많으셔서. 아, 그리고 댓글 주셨는데 좀 한번 봅시다. 세입자 빼낼 수 있는 집은 빨리 빼내고 빨리 팔고 빨리 사야 되는 정책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전월세 물량은 급감하고 매물은 급히 늘어나죠.
월세는 난리 날 것이라 보입니다. 난리는 안 나요. 난리 안 납니다. 이제 일부 사람들 뭐가 문제다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체 우리 봅시다. 전체. 전세 대란이라고 했죠. 그리고 전세에 대해서 피해자가 많았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전세 대란의 대부분 피해자들이 어디예요? 그 지역이 되게 이제 그죠? 임대주택이 많은 지역이죠, 우리. 예, 저희 부천 같은데. 그러니까 전세 대란이 났던 곳에 공통점이 있어요. 전세 사기가 있었던 곳에 공통점이. 이거는 제가 15년 전부터 제가 한참 할 때 난 도대체 쟤네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내 상식으로는. 근데 아무튼 뭐 본인들이 장사를 잘 하더라고. 예. 전세 대란이 났던 곳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곳에 경매 학원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매 학원이 강남에 많을 것 같아요. 못 사는 동네에 많을 것 같아요. 이것도 웃긴 이야기인데 부자 동네에는 경매 학원이 없어요. 그리고 부자인 사람들 중에 경매 학원 가서 물어봐 가지고 경매할 사람들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알아서 세무사, 예? 변호사, 뭐 공인중개사 수시로 연락하고 수시로 들락거리고 주변에 어드바이스 해줄 사람도 많고 전문가도 많고 예? 또 어떻게 나한테 잘 보여서 수수료도 먹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훈수 두는 사람들이 많죠. 부자들 주변에는. 우리 졸부 말고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뭐 예, 어떤 이상한 짓 해서 부자 된 애들 말고 그냥 우리 전통적인 부자들 봅시다. 항상 주변에 많아요. 돈 어느 정도 있다라고 소문나면 알아서들 물건 가지고 와요. 굳이 내가 뭐 경매하거나 뭐 쫓아다니지 않아도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전화하고 예, 뭐 채권 담당 예, 은행원이 전화해서 예, 사모님 이런 거 있는데 경매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 저기 김건희 엄마, 우리 윤석열 장모 보면 알잖아요. 다 알아서들 연락 오고 알아서들 다 조율해요. 경매까지 뭐 굳이 가서 줄 서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경매학원은 어디에 있어요? 못 사는 동네에 있다고, 못 사는 동네. 경매학원들의 공통점이 못 사는 동네에 있어요. 성업 중이다, 그럼 그 동네 못 사는 동네야. 그러면 경매를 당하는 사람들이 경매학원에 가겠어요? 야,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 그죠? 이 좋아요 안 눌러주는 분들이 이상한 거긴 한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진짜. 내가 유튜브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만에 좋아요를 구걸하게 됐네요. 아, 참. 웃긴 게 뭐냐면, 없는 사람 거 더 싸게 먹으려고. 아시겠어요? 예. 예?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걸 더 싸게 먹으려고. 또 요걸 심리를 이용해서 마케팅이 거기 경매학원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매학원들이. 그래서 거기 오시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자기가 얼마 여유가 있다, 뭐가 있다, 막 이렇게 하시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돈이 부동산을 살 만큼 있다라고 생각하시려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그거 고르기도 바쁜 사람들이 부자야. 예. 내가 경매지 열심히 보고 찾고 이게 싼가, 이거 내가 싸게 살 수 있나, 막 이러는 사람들은 우리 저기 그거예요. 맨날 뭐 저희 때는 교차로였고 생활정보지였고 뭐 요즘은 그 앱을 통해 가지고 내가 차는 가지고 싶은데 새 차 같은 중고차 사고 싶어 가지고 맨날 뒤지는 거죠. 예, 그 유명하죠. 저 인천에 가면 차파리들. 어, 예, 그 뭐야 사기 매물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사서 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경매 사기 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도 그 지역이에요. 일치합니다. 예, 없는 사람들끼리. 예, 없는 사람들끼리 없는 사람들 등쳐먹고 예,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세금이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씨. 예.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자. 제명의를 지키자. 뭐 이딴 소리들을 해요. 아니 내가 국민으로서 내가 지켜야 될 대통령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민주당 시끄러우면서 나오는 얘기가 자기네들이 이재명이 수호자다 막 이러면서 아니 국민을 지키라고 뽑았지. 예? 우리가 이재명을 지켜야 될 상황이면 안 해야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이러면 왜 그런 사람을 대표로 뽑아놓고 우리가 저기 해야 돼요. 이게 누구야? 박근혜 때도 그 지랄했잖아. 문재인 때도 그 지랄하고. 예?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재명을 내가 지지한 거와 그죠? 내가 이재명을 지켜야 되는 거와 다른 거예요. 대통령이 된 이상 지금 현재 뭐 다들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뭐 대통령을 한번 더 해야 된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데 나이 60 넘으면 힘들어요. 주변에 우리 노인네들 안 봐. 예? 고집만 는다고 고집만. 이승만은 젊었을 때 독립운동하다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승만도 그 쓰레기 같은 짓거리를 했어도 그게 늙었으니까 그런다니까. 늙으면 추하다니까. 예? 여러분들 늙은 사람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조금 있는 거예요. 늙으면 취해진다니까. 예? 양보라는 게 없다니까 늙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 내가 젊고 아직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앞에 있는 욕심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왜? 씨발 치사해서 안 한다. 난 딴 거 하겠다. 너랑 먹고 떨어져라. 재판 해봐요, 노인네들. 60년지기 친구 없어. 형제도 없는데 뭔 친구가 있어. 20살짜리들은 내 인생에 큰 손해를 볼 것 같아도 뭐예요? 양보해요. 뭐 그렇지 않은 쓰레기들도 있지만 왜 양보해요? 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 더 위대하고 창대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당장 보이는 이익보다 내 자존심이 먼저라고. 어? 총 들고 전쟁터에서 나가서 죽는 사람들 누구예요? 다 젊은 친구들이에요. 경찰하고 군인하고는 달라요. 경찰은 자기 죽는 짓 안 하려고 그래요. 네, 경찰은 어쩔 수 없이 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목숨을 거는 것뿐이지. 진짜 모든 거 다 던지고 조국을 향해서 뛰어내 나가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젊은 사람들이에요. 늙은이들 갖다 놔봐요. 또 이게 또 능그랭이라 저 정도만 돼도 짬밥 불려서 어디 총알 안 맞고 편하게 있으려고 하지. 예? 우리가 지금 뽑았던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4년 후에 그죠?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유통기한이 지난단 말이에요. 예? 이승만이 과거에 그 어려운 옥살이를 했다고 지금 옥살이하고 옛날에 옥살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이승만이가 임시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으로 본인이 나선 게 아니라 왜 추대가 됐어요? 김군이 뭐니 다른 그 뭐야 저거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름대로 했다니까. 나름대로 늙어가면서 이 노인네가 치맥기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간 거지. 어? 아니 내가 태어나서 나쁜 짓을 하고 싶어서 노력하는 놈이 얼마나 있겠어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은. 어? 다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 다 잘하고 싶은 거야 사람이. 예? 우리 사회가 지금 걱정해야 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죠? 지금 제가 73년생인데 제가 저 한동훈이하고 동갑인데 저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곧 우리도 이제 사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성인이 됐으니까 예. 옛날 같았으면 노인인데 지금 노인이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우리 세대가 치고 나가줘야 돼요. 치고 나가줘야 386 세대들을 본인도 아직 청춘이라고 헛소리하고 있는 늙은이들을 빨리 밀어내고 예? 그리고 우리도 자진해서 빨리 밀려나가고 그래야 젊은 세대들이 이 노인네들 많은 사회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놈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참. 뭐 저보다 뭐 한 만 배 정도 더 많은 것 같아. 회원이. 네, 부동산 회원이. 10년 전 부동산 사이클하고 똑같다. 뭔 개소리예요. 10년 전엔 대한민국 인구가 늘고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로 접어든 거 하고 그죠? 출산율이 줄어든 거하고 인구가 줄어든 건 다른 시점이에요. 인구가 줄기 시작한 건 몇 년 안 돼요. 그죠? 10년 전은 무조건 인구가 일단 늘고 있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우리가 40대였고 386들이 50대, 60대였다고요. 50대였다고. 예? 그 인구의 그 가장 많은 층을 갖고 있었던 나이들이 이제는 벌써 제 나이 때만 해도 야, 우리 누구 뭐 집 살 사람 없냐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이제. 어? 이제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 내일 모레면 이제 정년인데, 어? 내가 무슨 뭐, 30년 뭐 팔부 끊고서 내가 평생 뭐 집값 내면서 살 생각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사이클이 똑같다는 말을 해. 어? 이게 참 무식한 얘기죠. 근데 요즘 댓글을 달아주셔서 아, 다릅니다. 다르고 우리가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뭐 자꾸 이렇게 민주당이나 특히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싫은 소리만 하면은 막 예, 그죠? 아니 뭐 그 열정은 좋은데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왜 우리가 대통령을 지켜야 돼? 예? 무슨 왕이야? 예? 본인이 국민을 지킬 자신이 없으면 내려와야지. 안 해야지. 예? 민주당에서나 자기를 헐뜯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풀어가야 될 능력인 것이고, 그죠? 그렇게 보호받으면서 다 할 것 같으면 뭐 나도 하겠네. 그건 아니에요. 주객이 우리의 전도가 됐다고 하죠. 그렇게 막 영웅시하고 신봉하고 막 신적으로 모시고 그 사이비 종교가 그렇잖아요. 사이비 종교가 대단한 능력자라고 신으로 떠받들어 놓고 또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어? 충성을 맹세하고 목숨을 거는 에? 바보죠 바보. 그런 애들이 또 진보래 또 나 참네 씨. 대한민국이 정말 웃긴 게 돈 없는 애들이 진보래. 돈이 없거나 사고가 가난하면 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전혀 될 수가 없고요. 자, 잠시 또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라기보다도 에, 제가 지금 책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책 선정을 좀 본격적으로 하겠는데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알라딘이나 그리고 이제 뭐죠? 플레이스토어인가? 구글 플레이 도서. 근데 이제 좀 차이는 있어요. 이거는 교정을 보기 전에 했던 거고요. 올렸던 거고요.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맛배기죠, 맛배기. 예, 맛배기입니다. 제가 댓글 다는 것만 있네. 예, 맛배기입니다. 맛배기인데 청춘 청구권 구글 플레이북에서 보시면 되고요. 예, 527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고 예, 얼마더라? 제가 한 권 샀어요. 예, 제가 한 권 샀습니다. 그래서 혹시 해외에서 이 방송을 들으시거나 아니면 전자책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은 예, 전자책으로 구매하시면 되고요. 가격은 3,000원이에요. 예, 전자책은 3,000원이고요. 우리 저기 매장에서 그러니까 예, 실물책은 3만 원에서 조금 빠지니까 3만 원이죠. 예, 3만 원이고 딱 10분의 1 가격입니다. 예, 원고 내용은 조금 틀려요. 한 1% 틀려요, 1%. 왜냐면 어, 구글 플레이북부터 올려놓고 그런 다음에 저기를 했죠. 예, 교정한 다음에 예, 책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이 지금 시대의 현자 유시민은 흥이 없다라는 주제로 제가 요 책을 한 꼭지를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원고 쓴 지가 꽤 됐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인제 유시민 씨에 대한 비판이 많아졌는데 뭐 그분이 말 잘하고 뛰어난 거에 대해서는 부러울 정도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 뭐 존경 할 정도로 저는 뭐 그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한 분도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그리고 근데 인제 뭐냐면 책도 좀 그만 내시고 유 최근에 낸 책을 좀 봤거든요. 옛날에 책은 보지 않았지만. 책도 좀 그만 내시고 활동도 좀 줄이셨으면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 좀 나이를 드셨으면 무게감 있는 무게감 있는 도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너무 어 가만있어 보자. 마지막만 확인해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아이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아 갑자기 유튜브 스튜디오 메뉴에서 못 찾고 있어. 아. 댓글 주셨습니다. 오래간만에 댓글 주셔서 감사하고요. 책은 플레이북에서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북에서 3,000원이고요. 사실은 뭐 무료로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니에요. 책은 무료면 안 돼요. 제가 확실히 느낀 게 내가 책을 싸게 내놓는 것은 내 책의 가치를 갖다가 싸게 평가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건 광고 전단지죠. 제가 지금 뭔가 도모하고는 있지만 도모한다고 해서 제가 쓴 이번에 책이 저평가될 만한 내용은 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냥 어차피 뭐 온라인으로 책을 읽어보시고 아 이거 뭐 읽을 만하다 괜찮다라고 하시면 주문을 해서 사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책을 산 것만 인정하는 게 있어요. 책의 내용에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늙어가는 사회 미련을 버리자 그런 식으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럼 서울 전월세 물량 급감 뉴스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전월세 물량이 급감했다라는 뉴스는 뭐 맨날 나와요. 언제 전월세 물량이 늘었다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과거의 기사하고 현재 기사에서 한 가지 빠진 게 있잖아요. 신학기. 그죠? 신학기 이야기가 빠졌잖아요. 새학기 3월 달에, 2월 달에. 새학기에 뭐 학군 좋은데 막 아파트들 보면 사람들이 서로 이사 오려고 그러고 뭐 이래가지고 뭐 얼마가 올랐느니 전세가 없다느니 강남 8학군 지역에 전세가 없다느니 뭐 이딴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없잖아요. 그런 얘기 지금. 새학기 지났는데. 기자들의 말을 믿으세요? 기사를? 지금 기자들의 기자, 특히 부동산 쪽에 기자 수준 되는 애들 없어요. 단언컨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능력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한덕수 때 봤잖아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요즘에 같은 AI 시대에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애국심입니다. 애국심.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제 마음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자책이 익숙하신 분들은 그리고 뭐 정한영이 책 보는데 내가 굳이 3만 원을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구글 플레이북에만 올렸어요. 다른 데 귀찮아서 올리지도 않았고 어차피 뭐 여러 군데 올려봤자 뭐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글 플레이북에서 3,000원입니다. 해서 보시면 되고 그죠? 열심히 썼어요. 여기 볼까요? 세상에는 똑똑한 척하는 겁쟁이들이 넘쳐난다. 좋은 말 참 많이 썼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안전한 뭐야 이게 왜 떴어? 자, 요 부분이죠? 화면이 좀 잘렸구나. 다시 한번 좀 들을까요? 세상에는 똑똑한 척하는 겁쟁이들이 넘쳐난다. 그들은 언제나 안전한 관중석에 앉아 피 흘리며 싸우는 선수를 손가락질한다. 경기가 끝나고 결과가 나오면 그제야 뒷짐을 지고 나타나 내 그럴 줄 알았다 라며 혼수를 든다. 그들은 말로는 세상이 정답을 다 아는 척한다. 수많은 이론과 데이터를 들이대며 성공의 법칙을 떠들지만 정작 본인은 단 한 발자국도 위험한 곳으로 내딛지 않는다. 그들의 지식은 행동하지 않기 위한 핑계이고 그들의 비용은 용기 없음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다. 잘 썼죠? 가장 역겨운 것은 그들의 태도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정작 그 고통스러운 실행은 독자에게 떠넘긴다. 리스크는 독자가 부담하고 정답을 맞힌 명예는 작가가 갖겠다는 심보다. 그런 지식인들의 위선을 거부한다. 이 책을 당신에게 시키기 위해 쓴 것이 아니다. 내가 먼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 위해 썼다. 이것은 앞에서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기수의 선언이다. 가본 적도 없는 지도를 파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나침반 하나 들고 길이 없는 숲으로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다. 가시덤불에 긁히고 웅덩이에 빠지는 것은 당신이 아니라 내가 먼저 겪었던 일이다. 내 옷이 찢어지고 내 발이 부르트는 것을 보고 나서 따라오면 된다. 그러니 선택하라. 지금 당신들이 걷고 있는 그 안전하고 익숙한 길이 옳다고 믿는다면 그냥 그 길로 가라. 말리지 않는 네, 됐습니다. 아, 참네. 내가 이런 글을 쓰다니. AI로 윤색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편집부터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편집부터 교정까지 글 전체 문장 다 99%를 혼자서 작업했습니다. 네. 이 교정도 제가 다 저기 하는 바람에 교정이 지금 보니까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제대로 안 된 게 교정이. 그래도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부끄러운 책 아니에요. 돈보다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충분히 이건 재건축은 투기여야 성공한다. 예, 직접 제 전화번호 뭐 조회하면 나오고요. 물어보시는 분 있으면 알려드리고 직접 주문하시는 분에게는 사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책을 받고 싶겠다. 웬만하면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선이 맞으면 제가 움직인 동선이 맞으면 뭐 요즘 아직 그렇게 바쁜 건 아니니까 전자책으로 주문하시면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글씨가 조금 글씨체를 크게 뺐어요. 왜 그러냐면 전자책 PDF가 좀 작더라고요. 휴대폰에서 보기에. 그래서 글씨를 조금 키웠습니다. 줄간을 줄이고. 그러니까 원고 숫자는 뭐 글자가 크니까 책이 이렇게 불어난 거 아니냐 이러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요. 원고량은 차이가 없습니다. 원고량은 차이가 없고 편집해서 글자만 키우고 줄간을 줄였죠. 음, 아유 세심.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녹화도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